자, 등비수열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등차 수열 어쨌든 교재까지 해서 마무리가 일단 됐고요. 자, 오늘도 일단 많은 얘기를 하진 않고 등차 수열 했을 때랑 마찬가지로 다각도의 입장에서 등비수열을 좀 분석하는 얘기까지만 한번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합공식에 대한 얘기하면은 일단 개념은 끝납니다. 자, 일단 등비수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등비수열은 자, 등차 수열과 마찬가지로 두 가지 관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일단은 일정한 수를 등차 수열은 일정한 값을 더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그러죠. 자, 이번에는 일정한 수를 곱해.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을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한다. 자, 그럼 우리 등차 수열에서는 어떤 특징이 제일 중요했냐면 등차 수열은 이웃한 두 항끼리의 차가 무조건 공차로 똑같았죠. 근데 등비 수열에서는 이웃한 두 항에 차가 아니라 뭐가 같냐면 비율이 일정이에요. 자, B가 일정이에요. 자, 그래서 등비 수열의 B가 이 비율의 B랑 똑같은 거야. 같은 비율 수열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런지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2, 4, 8, 16, 32 이런 식으로 나열된 수열이 있다 치면은, 자, 우리가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한 건 등차 수열밖에 없잖아요. 자, 등차 수열인지 확인해봐. 2 더하면 4지. 다음에 2를 더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8이 나왔죠. 더했더니 2, 4 더하고 8 더하고 16 더하고 이런 식으로 공차가 다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공차라고 부를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2에서 4로 곱하기 2하고 8에서도 곱하기 2하고 16할 때도 2 곱하고 16에서 32 곱할 때 똑같은 숫자 더한 게 아니라 곱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나열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하고, 자, 우리 공차랑 마찬가지로 똑같은 숫자를 이번에 곱했지. 그때 곱한 2라는 숫자, 같은 숫자 곱한 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러냐면 저 노란색 글씨가 되겠죠? 일정한 수. 이거를 공차가 아니라 공비라고 불러요. 그냥 용어니까 이해만 하면 된다. 같은 숫자 더하면 공차, 같은 숫자를 곱하면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 입장에서, 등비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전 감각은 뭐냐면, 야, 등차 수열 배우는 목적이 뭐라 했어? 이웃한 두 항끼리 빼가지고 규칙을 찾아봐가 핵심이었죠. 그러면 등비 수열은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자, 이웃한 두 항끼리 나눠봐요. 이게 핵심이야. 마찬가지예요. 공식 외우는 게 다가 아니라 이거를 배우자, 실전에서 써먹자라는 게 핵심인 거다. 자, 그럼 아까 공비가 2라고 얘기했는데, 자, 생각해봐라. 말로만 할게. 이웃항, 자, 어떤 항에서 이전항을 나눠보세요. 4에서 2를 나누면 2 되는 거 맞죠? 8에서 이전항 4를 나누면 2 되는 거 맞죠? 16에서 이전항이 8로 나누면 2 되는 거 맞죠? 자, 그럼 봐봐.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때 나눴을 때 나타나는, 자, 모분의 모 자체가 비율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수학적인 표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자, 그 나눴을 때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뭐로 같은 거냐면 공비로 같은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자, 다시 말하면 일정한 수를 곱했다랑 같은 뜻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노란색 글씨랑 빨간색 글씨가 몽땅 다 공비를 뜻하는 의미예요. 자, 알겠느냐? 자, 그래서 등차랑 다르게 등비는 이웃한 두 항을 나눠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이건 약간 말장난이거든, 얘들아. 잠깐 생각해 볼래, 얘들아.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등차 말고 등비라는 걸 지금 체험을 정을 하고 있잖아. 그러면 문제 풀다가 이런 좀 오리에 빠지는데, 잘 봐. 너무 당연한 건데 헷갈리겠다. 자, 어떤 숫자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다고 한번 해볼래요? 그럼 이건 등차일까요, 등비일까요? 생각해봐. 등차면 2에서 2가 되지. 그럼 공차가 얼마야? 0이죠. 다음도 0, 다음도 0, 다음도 0 다음은 2죠. 이해됐니? 그럼 얘는 등차 수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첫 번째 항이 2고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이에요. 근데 등비 수열 입장에서 뭐가 되냐면
2에다가 1 곱하면 2잖아. 1 곱하면 2고 1 곱하면 2고 1 곱하면 2잖아. 그럼 얘는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라고 해도 돼. 그럼 애들이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선생님 이거 등차의 등비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그 질문이 이상한 거지. 등차도 되고 등비도 되는 거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자, 너무 당연한 건데 헷갈려 할까봐 하나 얘기를 했고,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 만약에 숫자가 3, 0, 0, 0, 0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그럼 얘는 등차는 아니지. 왜? 3에서 0을 뺐으니까, 미안해. 3에서 3을 빼서 0이 됐으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는 3을 빼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빵이 됐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갈 때는 0 빼고 0 빼고 0 뺀 거니까 공차가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등차 수열이 아니야. 근데 등비 수열은 맞나요? 0, 그거 0인데. 잘 보세요. 등비 수열 같이 보이죠? 일단 현장에 빠지면 안 돼. 3이 0이 되려면 0을, 자, 3이 0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0 곱하면서. 0을 곱하면 되죠. 그쵸? 그럼 그 다음에 0에서 0이 됐잖아. 0 곱하면서. 아닌가? 맞지? 아, 잘 생각해. 이 함정이 있잖아. 야, 3에서 0 되려면 0 곱하는 거 맞지? 네. 근데 0에서 0이 되려면 무조건 0 곱해야 돼? 그건 아니죠. 아니잖아. 다른 100 곱하고 되고 억 곱해도 되잖아. 그래도 0이잖아. 아,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이거는 등비 같지만 뭐라고 쓸 수 있냐면 100% 등비는 아니다. 방금 얘기했죠? 0을 굳이 곱하지 않아도 0이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 근데 얘는 공비가 무조건 0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알겠죠? 숫자 노리면 놀면, 자, 속아 나가면 안 됩니다. 100% 등비가 아니야. 그럼 이게 말장난인데 얘들아, 얘랑 한번 비교해볼게. 첫째랑 3이고 공비가 0인 등비 수열을 써보세요. 그럼 얘 뭐라고 쓸래? 위에 쓴 3, 0, 0, 0을 쓰면 되지. 말장난 뭔지 알겠어? 애초에 문제에 공비가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는 이상 다음과 같이 서술만 되어 있으면 얘는 무조건 등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 알겠죠? 얘 보고 0 곱하면 쭉 나오네. 등비 이러면 안 된다. 문제에 반드시 등비 조건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공비가 주어져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얘가 등비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 풀어야 되는 거다.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의미가 다르다는 거 알겠죠? 자, 이거 하나 조심하시고, 자, 그럼 이제 등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자, 등차 때랑 마찬가지로 어떤 규칙인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항부터 쭉 써보자. A 1번, 2번 쭉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끝항에 이전 항만 한번 써보자. 그리고 A의 M부터. 저희가 등비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은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만들어진 수열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공비라고 했는데, 아, 이거 하나 써드렸다. 공비는, 자, 우리 공차는 D라는 영어 단어 줄였었죠? 공비는 보통 R로 줄여서 많이 씁니다. 이게 무슨 공비 영어 단어 같은데 까먹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자, 그럼 얘도 한번 따져보면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에 갈 때 공비에 해당하는 R을 한 번 곱해야지만 A2가 된단 말이죠. 자, 그럼 R을 한 번 곱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이 되려면 A1에서 A2, A2에서 A3 공비를 총 두 번 곱해야 된다는 사실 알겠냐? 그래서 공비를 총 몇 번 곱해? 두 번 곱하는데 제곱이라고 쓰면 되잖아. 자, 이해됐어요? 하나 더 써볼까요? 자, A1에서 A4까지 가게 되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곱한다는 사실 알겠죠? 그러면 공비를 세 번 곱해. 자, 그럼 규칙상 뭔지 알겠어? 두 번째 항일 때 하나, 세 번째 항일 때 두 개, 네 번째 항일 때 세 개. 하나 적지. 근데 이거 공차랑 똑같죠? 그래서 공식에 n-1이라고 했잖아. 자, 그럼 얘도 최종 맨 마지막 것까지 가게 되면은 첫 번째 항에서 맨 마지막 항까지 쭉 갔어요. 여기 밑으로. 맨 마지막 항까지 갔어요. 자, 그럼 몇 번 곱하겠어? 여기 있는 n보다 하나 적은 개수 곱하겠지? 그러면 r을 n-1번 곱하는 거니까 n-1제곱 될 거 아니야. 자, 규칙성 알겠어? 그래서 공식이 만들어졌다. 자, A1번에다가 뭐를 곱해요? 공비를 n-1승만큼 곱한다. 이게 등비수열 일반화 공식이에요. 자, 규칙 찾는 거 너무 어렵지 않고요. 자, 일단 외워야 되겠지?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외운다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야. 알았죠?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거에만 틀에같이 풀이를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다. 이거 등차 때 많이 얘기했죠? 자,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등비수열은 이웃한 두 항의 비가 무조건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위에 거 보면서 하면 돼. 이웃한 두 항의 비율이 똑같대. 자, 앞에 걸로 나눴어.
그럼 뭐가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공비도 똑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죠. 자, 몇 개만 써볼게. 자, A 3번에 이전항인 A 2번으로 나누면 얘도 공비다. 자, A 4번을 이전항인 A 3번으로 나눠도 공비다. 자, 그러면 얘를 맨 마지막 항인 AN을 이전항인 AN-1로 나누면 얘도 공비겠지. 너무 당연한 거죠. 이게 등비수열의 정의잖아. 자, 이해됐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등차 수열 공부했을 때는 자, 필기 한번 일단 찾아보시면 알아요. 변변 더해가지고 더하든지 빼가지고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냐면 변변 곱해. 무슨 얘기냐면 좌변끼리 다 곱해. 우변끼리 다 곱해. 그럼 생각. 약분되는 거 눈에 들어올까? 얘랑 얘랑 곱하면 A2 날라가지. 얘랑 곱하면 A3 날라가죠? 약분되는 거 어떻게 날아가지 알겠어요? 이렇게 크로스로 날아가죠? 그럼 계속 날아가다 보면 어떻게 날아갈까? 이렇게 날아가다 보면은 얘가 날아가겠지. 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래서 좌변을 계산하면 분모는 A 1번이고 분자는 A N번만 나와. 자, 이거를 그냥 곱하는 거구나라고 암기할 게 아니라 왜 곱했는지만 이해하면 돼. 등차 수열에서 왜 더하기 빼기를 했어요? 더하기 빼기 하면 약분되는 규칙성이 있었어. 필기한 거 보면 알아. 자, 근데 등비수열은 더하기 빼기 해봤자 재밌는 얘기 없어. 이거 오히려 다 통분해야 되죠. 너무 복잡하죠. 근데 나누기나 곱하기를 하니까 약분된다라는 게 보이니까 그냥 곱해본 거야. 암기할 거 없어요 사실. 자, 그래서 계산했더니 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우변에 R을 쭉 곱했잖아. 자, 질문. R이 몇 개 있습니까? 이거 N개인가요? 분모를 잘 봐. 3일 때 R 3개 곱한 거잖아. N-1번일 때는 R을 몇 번 곱한 거야? N-1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런 걸로 틀린다는 얘기 나중에 알았네. N-1번 곱한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거 A1을 넘기면 위에 이렇게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등비수열의 공식을 만들 수도 있어. 자, 뭐 갖고 찾았어요? 이웃한 두 항의 비가 일정하다라는 거 갖고 일반항자죠.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얘기 한번 해보자. 그럼 방금 쓴 거를 조금만 더 일반화하게 되면은 잘 봐봐. 자, 이것도 등차 수열 때 내가 한번 언급했던 건데 결국 위에 있는 거를 한 줄로 요약하면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시오. 자, 얘 봐봐. 이웃한 두 항을 서로 나눴더니 공비가 됐다라는 규칙이 쭉 만들어진 거잖아. 그럼 만약에 제일 마지막 항이 N번째 항이 아니라 N 플러스 1번째 항이면 그 이전 항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번째 항이라고 써도 되겠지. 하나 적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이웃한 두 항을 나눴으니까 답이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공비가 나와야 돼. 알겠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자, A의 N 플러스 1은 자, 얘를 넘겼더니 R 곱하기 AN입니다 라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죠. 자, 이거 등차 수열 때 내가 점화식이라고 얘기했던 거 하나 있었거든.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고 뭐라고 적혀있냐면 수열의 일반적 정의라는 내용이 나온다. 맨 마지막 단어 내용이라고 했죠. 그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서 나타나는 규칙성 찾아내는 의미였는데 등비 수열에서는 주황색 요식이 두 가지 표현. 점화식이라고 불렀을 때 네가 등비 수열의 점화식인 거고 다른 표현으로는 이게 수열의 일반적 정의 표현이야. 등비 수열의 일반적 정의. 근데 이게 너무 간단한 게 뭔지 아냐? 해봐라. AN과 AN 플러스 1은 이전항 다음항이죠. 이전항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진 거지. 맞냐? 어떤 항에서 뭔 숫자를 곱해서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뭔가를 곱한 거잖아. 그럼 곱해서 다음 항 만들어지는 건 등비 수열일 수밖에 없어. 등차 수열은 더하기 빼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런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걸 딱 봤을 때 저 숫자 감각이 너무 무디거나 경험이 없으면 이거 보고 나서 무슨 의미인지 해석을 못한다. 암기가 아니야. 알았죠? 자, 너무 많이 보는 패턴은 나중에 암기를 하시겠지만 그거는 마지막 단원에서 얘기하는 거고 일단은 이해를 하자. 뭔가 곱해서 새로운 항이 만들어졌어. 곱해서 뭔가 만들어졌어. 그럼 등비지.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식을 나타낸 거야. 자,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다른 특징을 얘기를 좀 해보자. 등차 수열 때나 마찬가지로 다양한 시선에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암기가 아니라 이해가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공식 하나만 외우고 끝이 아니다. 이거야. 자, 등차 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인데
등비 수열이 있고 어떤 등비 수열이 또 있는데 두 개를 곱하면 곱한 결과도 등비래. 등차 수열 때에는 더하기 빼기 했을 때에도 등차가 된다는 걸 확인시켜 드렸어요. 자, 근데 얘는 곱하기랑 나누기를 했을 때 몽땅 다 결과가 등비 수열이 된다. 자, 증명까지 할 수 있어. 나눠도 등비. 자, 그럼 확인해 볼까? 자, 등비수열 두 개를 곱한다고 했잖아. 자, 그래서 내가 식을 한번 써볼게요. AN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어요. 자, 공식 우리 써놨다. 여기 써있어. 그럼 첫 번째 항이 A 1번이고 공비에다가 n-1승 곱하는 거잖아. 자, 근데 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게 모든 등비수열이 공비가 똑같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얘를 R, 예를 들어서 이렇게 A라고 내가 좀 구분을 한번 지어볼게요. 등비수열 다르다는 걸 좀 표현하고 싶어서. 자, 그럼 BN이라는 새로운 등비수열은 첫 번째 항이 B1번일 것이고 공비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RB라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공비 다르다는 거 구분지는 거. 자, 이해만 하면 돼. 그럼 두 개를 곱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곱했으니까 A 1번 곱하기 B 1번 이렇게 됩니다.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어떻게 돼? 지수법칙이지? 지수가 같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밑끼리 묶이죠. 그렇게 되는 거 알겠죠? 자, 이걸 곱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등비수열과 등비수열에서 만나서 만들어진 이거 굳이 따지면 새로운 수열이야. 근데 특징을 분석하자면 잘 봐. 괄호치 부분 곱하기 모시기의 n-1승이래요. 모시기 곱하기 n-1승이래요. 자, 이거랑 모양 똑같다는 거 알겠죠? 첫 번째 점선 괄호치인 게 첫 번째 항의 의미지. n-1승 밑에 있는 r이 실선 괄호치 녀석이죠. 자, 따라서 이 녀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새로운 수열의 첫 번째 항이고, 자,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제일 중요했다면 등비 수열은 공비가 제일 중요하다. 빨간색 네모친 게 새로운 수열의 뭐가 되냐면 공비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공비가 엄연히 존재하니까 등비 수열 맞아요. 자, 알겠어요? 그럼 나누기에도 똑같다. 자, 얘도 해볼게요. 그냥 숫자 계산이야. 야, 분모가 BN이잖아. B 1번분의 A 1번 되겠지? 그 다음에 이거 나누기 이거잖아. 맞냐? 그럼 얘도 지수법칙에 의해서 자 R B분의 R A의 지수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죠. 자, 똑같다는 거 알겠어? 첫 번째 항은 누가 첫 번째 항이야? 새로운 이 수열은 녹색 네모친 게 첫 번째 항이고, 자, 빨간색 네모친 게 공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n-1승 곱했으니까 얘도 등비수열 공식 구조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 했을 때 등비수열의 규칙이 깨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건 뭐 굳이 언급하면 이건 나누기다 보니까 뭐가 예민해?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원래는 캐치를 좀 해야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 옆에다가 언급하면 단 BN이라는 수열은 절대로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도 써야 돼 원래. 야, 그럼 하나 생각. 등비수열인데 0이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일반항이 0이 올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n번째 항에 0이 오면 안 돼요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시선이 맞죠? 얘가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항이 0이 되면 안 되겠지. 그럼 전체가 0이잖아. 두 번째, 첫 번째 항이 0이 아니어도 공비가 0이 되면 안 되겠지. 왜? 0 곱하면 숫자가 0이 나와버리잖아. 자, 알겠어? 자,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첫 번째 항도 0이 되면 안 되고 공비, 자, 얘가 RB라고 썼나? 공비도 0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 나누기니까 그냥 체크 하나 한 겁니다. 자, 됐어요? 다음 얘기. 자, 그 다음에 좀 개념적인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사실 우리가 수학과에서 처음 공부한 집합과 명제가 원래 좀 어려운 과목이야. 왜 그러냐면 집합과 명제를 공부한 건 수학적인 논리 과정에 대한 학습이에요. 뭐 여러 가지 공부했죠. 모공대로 집합이 뭐고 명제가 뭐고 이런 얘기했잖아. 그 중에 필요 충분 조건 막 이런 거 화살표 쏘는 개념 얘기했었지. 주충 받필 막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까요? 자,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야 수학에서. 알겠어요? 필요 충분 조건을 화살표로 보통 이렇게 표시하고 동치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수학에서 공식은 대부분 동치관계가 많아. 그래야 공식의 활용도가 너무 자유자재로 막 쓸 수 있거든. 그게 공식이지 사실.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되면 공식의 가치가 없는 거야 사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럼 그것 때문에 논리 과정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6번. 잘 봐. 이번에 좀 식으로 한번 써. 어떤 수열이 있는데, 자, 이거 두 개가 몽땅 다 등비래. 자, 생각하고 대답해봐. 지금 말한 게 결론이 뭐겠어요? 등비랑 등비 곱했더니 답이 등비가 무조건 되를 증명한 거지. 맞냐? 그럼 얘는 참이야. 내가 식으로 증명해줬잖아. 그러니까 두 개를 곱한 수열인 AN 곱하기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은 등비가 돼요, 안 돼요? 된다고 방금 얘기했다고. 얘는 참이세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가는 게 맞을까요? 좀 얘기하고 싶은 거다. 얘도 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이거 그냥 공식으로 외우면 돼. 양방향 소통이 되잖아. 양방향으로 화살표 다 쓰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었어요. 기억나요? 자, 근데 아쉽게도 얘는 안 돼. 왜 안 되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얼핏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안 되는 예시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안 되는 거에 대한, 자, 다시 말하면 이 화살표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시할게. 그거를 우리가 반내된다라고 우리 공부했었다. 오랜만에 하죠, 이런 것도. 자, 한번 봐봐라. 그냥 내가 몇 개 써볼게. 그냥 빨간색이 논리 과정이 뭐야? 얘가 등비면 따로따로도 등비가 돼가 100% 참이 아니라서 그거지. 그러면 안 될 때가 언제일지 써보겠다. 좀 봐봐라. 시작은 얘가 등비여야 돼요. 그래서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이 숫자가 1, 2, 4, 8, 16 이따위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첫째 항일이고 공비 2죠? 등비 맞죠? 맞아요? 자, 근데 AN하고 BN을 따로 써봤어. 잘 봐라. 얘가 만약에 1, 2, 1, 2, 1, 2 이런 수열이라고 쳐보자. 일단 뭐 공간 적 없죠, 아직. 그러면 곱해서 얘랑 곱해서 얘가 돼야 되잖아. 이게 1이지. 얘도 1이지. 얘랑 곱해서 4가 돼야 되니까 얘 4지. 얘랑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4지. 그럼 얘는 16이네. 얘는 16이네. 맞죠? 그럼 잘 봐. 곱한 녀석이 등비잖아. 따로따로 쓴 거 보니까 등비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근데 대부분 안 돼, 사실. 애들이 이거 되니까 그냥 이것도 되지 않겠어?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수학의 공식 만드는 게 힘든 거야. 양방향 소통이 안 되면 힘들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당연히 공식이 아니고 이쪽 방향은 안 된다. 자, 그래서 니네가 굳이 뭐 암기를 한다면 곱한 거는 무조건 등비된다라는 건 참이 돼. 근데 거꾸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거는 무조건 되진 않는다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이건 사실은. 자, 어쨌든 기억해야 되는 건 5번 내용이야. 곱하면 결과가 등비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얘기해보자. 자, 각각이 등비야. 곱한 거 아니에요. 했을 때, 잘 봐. 더하고 뺀 건 어떻게 될까? 얘들아? 등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각각을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아까 등차는 더하기 빼기 하면 재미있는데 등비는 재미없다 했죠. 그럼 얘도 일단 뉘앙스상으로는 거짓이에요. 자, 근데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수학자들은 공식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목적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 돼야 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으면 수학자들은 아쉽지. 자, 그래서 집합과 명제 공부했을 때도 내가 이런 얘기했어요. 명제에서 공부한 게 얘들아 잠깐 복습하자. 명제에서 공부한 거는 명제와 조건을 공부했다. 자, 두 개의 차이가 뭐였어요? 기억나냐? 명제와 조건의 차이가 뭐야? 이 정적 너무 싫다 진짜. 뭐야? 까먹었어. 명제는 결과가 참 또는 거짓이 명확한 거야. 알겠어요? 잘 봐. 3은 1보다 커 안 커? 크지? 100% 참이지. 명제. 아니야? 거짓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죠. 자, 근데 x제곱은 1이다. x는 1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둘 중에 둘 다. 이거이면 이거 임이다가 참이냐? 그건 아니지. 거짓이죠. 왜? 마이너스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지. 무조건 것이지. 다른 얘는 무조건 경우일 거짓이. 수도 있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참거짓이 명확한 건 명제란 말이야. 근데 단순히 그냥 풀었을 때 x-3은 0이야 를 풀면은 이건 무슨 뜻이야? x는 3이죠 당연히. 해석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식은 x에 3을 대입했을 때에만 0이 되고요. 나머지 숫자를 대입하면 0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3일 때만 참, 3이 아닌 다른 숫자는 거짓이야.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얘는 100% 결과가 정해져 있지. 근데 얘는 참일 때 거짓일 때가 그때그때 다르죠.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불렀어. 단순히 생각하면 깔끔한 건 명제야. 결과가 참 아니면 거짓 딱 결론 지어지는 거야. 근데 명제는 미안 조건은 결과가 애매모호한 거. 3일 때만 참고 딴 데는 안 되는데 그럼 그때그때 다른 거죠. 아시겠어요? 이런 걸 조건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얘기하면 명제나 조건이나 우리가 공부한 게 참이 명제도요 여러분. 참 또는 거짓이 결론이 명확하다고 했는데 명제에서 봤을 때 수학자들의 시선은 참일 때가 만들어지는 게 재밌어. 얘도 마찬가지야. 조건도 x가 3일 때에만 참이고 x가 3이 아닐 때에는 거짓인 거잖아. 맞냐? 근데 수학자들은 명제나 조건이나 참일 때만 찾는 걸 좋아한다 그래. 왜? 맞아야 뭔가 허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아니야. 다시 풀어와. 그럼 재미없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명제나 조건에서 참이 되게끔 하는 숫자들을 모아놓은 거를 진리집합이라고 불렀다. 명제는 진리값, 조건은 진리집합. 그게 방정식에서는 해집합과 똑같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기억해야 돼 얘들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너네. 알겠어요? 처음 보는 표정을 짓지 말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한다. 지금 말한 이 빨간색 화살표가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안 돼. 더하기 빼기 하면 재밌는 일이 안 생기거든. 근데 재밌는 일이 안 생기니까 수학자들이 이거를 토를 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방향이 될 때가 언제인지를 한번 따져봤어. 왜? 돼야지 재밌거든. 참이어야지 재밌거든. 야, 그게 언제냐면 두 녀석의 공비가 같을 때. 자, 공비가 같을 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요? AN이 A 1번 곱하기 R의 N-1이래. 자, BN이라는 등비수열이 첫 번째 양 B 1번인데 자, 공비가 같다 했지. 그럼 아까처럼 R, A, RB 구분 안 짓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R 곱하기 R의 N-1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하고 빼봤어. 그냥 계산이야. 증명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더하기 빼기 하면은 얘 더하기 얘라고 생각하면 R의 N-1승 묶이죠. 그럼 남아있는 게 이거랑 이거만 남지. 그거를 먼저 쓰면은 이렇게 되네. 더하기 했다 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묶어낸 게 뭐야? R의 N-1승이잖아. 빼기 하면 여기 빼기로만 바뀌겠지. 계산할 수 있지? 맞냐? 그러면 등비수열의 의미를 갖나요? 먼 숫자를 계속 거듭제곱하고 있잖아. 기존하게다가. 이해됐어? 전체식이 등비수열의 일반화 공식 구조랑 맞다는 거 이해됐죠? 자, 그래서 굳이 언급하면 얘가 첫 번째야. 그러니까 새로운 수열의 공비가 되는 거지. 자, 그럼 등비 돼야 안 돼? 돼. 언제 된다고? 공비가 될 때. 이런 게 나중에 니네가 문제 풀 때 포인트야. 알겠어요? 다음 등비 수열은 공비가 같다. 그럼 실전에서 어떻게 풀어? 더하기 빼기에서 답을 냈다. 이런 게 니네 나중에 연습 문제에 있는 거야. 어려운 문제. 알겠어요? 분석해 드렸다 해. 자, 그러니까 하나 이해하고 기억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해보자. 자, 이번에 뭐 할 거냐면 어떤 등비 수열이 있거든? 그거를 n제곱했어. 그럼 답이 뭐가 될까? 얘도 등비 수열이 되나요? 확인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N이라는 수열이 자, 증명해보자. 되는지 안 되는지. A1번, A2번, A3번이라고 써있어. 자, A1번에 뭐 아래 이거 많이 쓰니까 좀 헷갈리지만 몇 개만 써보자. 그냥 A를 첫째 항을 그냥 A라고 할게요. 그럼 두 번째 항은 공비 한 번 곱하고 세 번째 항은 두 번 곱하고 자, 세 번 곱하겠죠 공비를. 네 번째 항은 자, 그렇게 됐을 때 얘를 제곱하면 해. 자, 그럼 제곱하면 A의 제곱이고 자, 다 제곱이야. 이해만 하면 돼요. R제곱이고 얘는 R의 4제곱이고 얘는 R의 6제곱 아니냐? 맞냐? 그럼 등비수열 맞냐? 잘 봐. 등비수열은 이웃한 두 항의 비가 똑같다며. 아니면
똑같은 숫자를 곱했는지 확인해도 돼.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뭐 곱해요? r 제곱 곱하죠. 얘도 r 제곱 곱하고 얘도 똑같이 r 제곱을 곱하면 되죠. 그럼 공비가 일정하지? 곱이 일정하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에요. 그래서 참 이해하네. 여기서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다음 등차 수열 때요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자, 수열 갖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잠깐 말록스. 수열은 함수 시선에서 봤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 했지. 이해됐어? 물론 함수하고 수열의 차이는 함수는 두 개의 집합끼리의 연관관계를 나타내는 거였고 수열은 하나의 집합만 갖고 규칙성을 따지는 게 특징이라고 얘기했었다. 자, 저번에 했던 얘기죠. 자, 근데 그거를 이미 아니까 그냥 그래프만 갖다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7, 8, 9번이구나. 자, 함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자. 자, 이것도 이해만 하면 됩니다. 야,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수학 1이 끝나가는데 수원에 해당하는 거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잘 봐라. 지수함수, 로그함수 했죠? 자, 기억을 떠올려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y는 2의 x제곱 그림 어떻게 그려졌어? 이런 식으로 그려졌지? 자, 그래서 y는 2의 x인데, 자, 수열 입장에서 보려고 정의역을 n이라는 자연수를 제한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점이 실선이 그려지면 안 되겠죠 원래는. 자, 근데 그려졌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분석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x에다가 1, 2, 3 한번 대입해봤다. 자, 대입하면 뭐 나오는지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1 대입하면 2고 2 대입하면 3대 2의 제곱이라고 쓸래. 3 대입하면 8인데 2의 세제곱이라고 쓸래. 뭐가 나타나는지 알겠어요? 뭐예요? x축에 있는 정의역은 1, 2, 3이라는 무슨 수열이에요? 공차 1인 등차 수열이지. 등차 수열이지. 맞니? 근데 대응했을 때 나온 함수값들은 2, 2제곱, 2세제곱. 뭐예요? 공비가 2, 등비 수열이죠. 자, 그래서 정의역 말고 치역에 해당하는 건 등비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해됐냐? 그럼 그 다음 얘기. 로그 함수도 얘기해볼까? 자, 이거는 기억하냐? 미안.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무슨 관계였어요? 역함수 관계였죠? 그건 알죠? 자, 그러면 당연히 나온 건데, 자, 말로 할게. 이거 역함수 계산하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y는 로그 2의 x 만들어졌다. 물론 정의역이 n이에요. 그럼 생각. 역함수는 기본 개념이 뭐였어? 원함수의 정의역과 공역의 위치가 바뀐 게 역함수잖아. 맞니? 그러면 원함수의 정의역이 어떻게 돼? 역함수의 공역 내지는 치역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등차가 위로 올라가. 그러면 치역은 역함수의 정의역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여기 있던 등비가 밑으로 내려와.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역함수, 다시 말하면 이 녀석의 정의역은 무슨 수열이 돼? 등비. 공역은 뭐가 돼? 등차로 바뀌어. 얘랑 위치 바뀐다고. 역함수니까 당연한 거야. 알겠어? 선생님, 진짜요? 확인해보면 알죠? 자, y는 로그 x를 그릴 거야. 둘이 역함수라는 거를 알 거라고 믿고 따로 얘기 안 한다. 알았냐? 자, 그럼 x에다가, 자, 여기 1인 건 알지? 그럼 x에다가 2하고 3하고 4를 한번 대입해볼게. 아, 미안. 2의 1, 2하고 2의 제곱하고 2의 세제곱을 대입해볼게.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 대입하면 1 나오죠. 2의 제곱 대입하면 2 나오죠. 2의 세제곱 대입하면 3 나오죠. 이해됐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된 거 알겠어? 정의역의 원소가 등비수열인 거 알겠어? 등비수열이지. 근데 대응했을 때 나타난 함수값들이 뭐가 됐어요? 공차 일자리인 등차가 됐다는 확인이 됐죠. 알겠어? 함수랑 연계되는 문제는 이 개념으로 나와. 어휴,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러면 다음 얘기. 문제 좀 풀어보고 한번 하자. 자, 저번과 다르게 얘는 예제를 많이 안 할 겁니다. 저번에 했던 예제가 사실 등차수열도 있었지만 수열 관련된 얘기도 좀 했다 보니까 문제 개수가 좀 많았는데 얘는 등비만 한번 얘기해보자.
자, 일단 쉬운 거. 공비가 양수래요. 자, 봐라. 자, 얘가 조건이 이거래. A 1번하고 A 4번 더한 게 9고, 자, A 3번하고 A 6번 더한 게 36이네. 그때 이 녀석의 일반항을 찾아봐야 해요. 자, 공식이 이거였죠? 자, 그럼 첫째 풀이는 A 1번은 그냥 A 1번이고, A 4번은 A 1번에서 A 4번이 되려면 공비를 3번 곱해야 되지. 그래서 A 1번 곱하기 R의 세제곱이라고 하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지금 교과서 중에 풀이하고 있다. 자, A 3번은 공비를 2번 곱해야 되고, A 6번은 공비를 5번 곱해야 되죠. 그럼 얘가 9고, 얘가 36이잖아. 그럼 계산할 수 있는지 알겠어? 얘가 A, 자, 2개 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A 1번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제곱이죠. 맞아요? 얘는 A 1번도 묶이는데 R의 제곱도 묶이지. 아이고, 세제곱. 그치? 자, 그럼 A 1번에 자, R 제곱으로 묶으면 1 플러스 R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됐어? 그게 36이잖아. 야, 등비는 더하기 빼기보다는 곱하기 나누기가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걸로 나눈 거. 그럼 A1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이 여기 있죠. 그럼 이게 통째로 9지. 그러면 R 제곱은 9로 나누니까 4가 된다. 이해됐어요? 교과서 지금 풀이하고. 네, 공비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공비는 2만 되겠지. 됐어? 첫 번째 항 계산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 항 알아야지 식세우잖아. 조건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자, 이거 아까 바꿔놨잖아. R이 2니까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래? A 1번 플러스 자, R의 세제곱이 되니까 8이 되죠? 그래서 8 A 1번이 9가 돼서 자, 9A 1번이 9가 되니까 A 1번이 1이지. 자, 됐어요? 그래서 A 1번이 1이야. 자,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겠네. 1 곱하기 R의 n-1승. 그래서 얘가 2의 n-1승 이렇게 나온다. 자, 간단하지? 할 수 있겠어요?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엔 모든 항이 음수래. 해석해야 되는 거니까. 자, 했을 때 못 찾는 거야, 못 찾는 거였더라. 아, 얘도 일반항 찾는 거거든. 자, 조건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A 1번 곱하기 A 3번이 36이고, 자, A 2번 곱하기 A 4번이 144라고 나와 있어. 자, 일반항 찾아보세요. 자, 풀이 비슷해. 근데 왜 음수라고 나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생각. 자, 일단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얘처럼 한번 해보자. 그러면 A 3번은 공비 2번 곱한 거죠? 자, A 2번은 공비를 1번 곱한 거죠? 그 다음에 A 4번은 공비를 총 3번 곱한 거 맞아? 그게 144잖아요? 자, 이해됐어요? 잘 봐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쟤처럼 나눌 거야. 나누면 자, A 1번 해놓고 A 1번에 R 제곱이잖아. 그럼 약분되는 게 뭐가 약분돼? 그냥 써볼까 이번엔? 자, 그럼 얘가 36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지. 맞아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날라가고 자, R이 2개가 남죠? R 이렇게 날라가자. 그럼 R 제곱만 남는데 얘가 얼마니? 4지. 자, R 제곱이 4야. 잘 들어야 돼. 아까는 공비가 양수니까 2라고 썼다만 얘는 둘 중에 뭘까? 음수. 모든 항이 음수라고 적혀있어. 야, 생각. 공비가 만약에 양수면, 음수면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라 쳐. 공비가 음수면 어떻게 돼? 2가 됐다가 음수.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모든 항이 음수 조건이 깨지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조건 때문에 공비가 뭐가 돼야 돼? 그렇죠. 양수가 돼.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모든 항이 음수여서.
정해봐. 자, 그래서 R은 양수만 돼야 돼. 자, 해석할 수 있겠지? 그냥 해보면 아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항 찾으면 되겠다. 그럼 여기다 또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요? R에다가 2를 대입했어요. 그럼 A 1번의 제곱이 4를 넘기니까 9가 돼서 A 1번은 자, 옆불만 3인데 아까 말한 대로 모든 항이 음수니까 플러스 3은 안 되겠죠. 자, 알겠어? 당연한 거야,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일반 항 찾아보자. 첫 번째 항 곱하기 공비가 아까 2였죠? 그래서 n-1승 이렇게 쓰면 된다.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수험하고 있는 거 맞지? 또 복습 잠깐 해보려고. 해봐라. 자, 등비수열이 있는데 처음으로 우리 등차 수열 때도 처음으로 음수가 될 때 양수가 될 때 요딴 멘트 있는 거 몇 번 봤었거든. 얘도 있어. 이번엔 처음으로 2만 이상이 될 때의 이상일 때가 몇 번째 항이야? 라고 물어본 거야. 좀 줄여서 썼어요? 자, 일단 뉘앙스가 보니까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언젠가는 2만을 넘어가는 순간이 생기겠지? 써서 찾는 게 당연히 아니야. 자, 그럼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일단 문제 적공하고 찾을 수 있는 게 자, A 2번이 2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한 거 곱하기 2라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 다음 얘는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기 54라는 거잖아. 그럼 아까처럼 또 하는 거야. 얘를 이거 나눠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잘 봐라. R 세제곱이 27이 되죠. 그럼 공비는 이건 3밖에 안 되지? 세제곱이니까 3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항하고 첫 번째 항도 계산할 수 있구나. 여기에다가 R에다가 3을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3분의 2가 된다. 자, 그럼 됐어.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면 첫 번째 항하고 공비를 하니까 10을 세울 수 있잖아. 자, 3분의 2인가? 곱하기 R에 n-1승 이렇게 되죠. 아이고, R이 3이지. 3의 n-1승. 3의 n-1승 이렇게 되죠. 야, 이거 좀 정리할 수 있을까? 제가 이거 지수 법칙 되잖아. 3을 뺐으니까 2 곱하기 3에 1 빼면 되잖아. 지수에서 1 빼면 되잖아. n-2가 되죠. 아니, 분수로 만들어야 돼. 이거. 그냥 안 돼. 위에 거 아래 거 빼면 되잖아. 그냥 마이너스 1 분수 쪽으로 빼는 그것도 돼. 되는데 그냥 분수 실어서 바꿨어. 자, 이렇게 했어. 하는 이유가 있어. 그러면 일반항을 계산했는데 얘가 어쨌든 뭐가 돼야 되는데 2만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이상이니까. 식 이렇게 쓰면 되죠. 이거 어디서 봤냐? 지수 부등식? 그런 게 있었나? 모르겠네. 뭐 지수가 있고 부등호 있으니까 지수 부등식인가? 로그 부등식 때 했어요. 양변에 로그 취하는 문제를 몇 번 많이 해봤잖아. 그 문제야. 자, 상용으로. 그럼 봐라. 그리고 내가 이거 하나 써줬다. 상용 로그 때서 그래. 상용 로그. 자, 이거 하나 써줬다. 로그. 선생님 때는 외웠는데 니네는 책에 다 나와 있어. 자, 그럼 일단 눈치를 까야 되는 게 로그가 있으니까 뭔가 로그 써야 될 것 같잖아. 어? 처음에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취해. 오랜만에 하죠? 자, 그럼 공식 기억하냐? 진수가 됐습니다. 알겠어요? 잘 봐. 당황하지 말고. 자, 그럼 계산했을 때, 요거 하나 안 했다. 로그 씌우잖아요, 여러분. 양변에 2 나눌 수 있죠? 만으로 바꿔서. 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로그 씌운 거야.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좀 귀찮아지니까. 자, 봐라. n-2승이 진수의 지수니까 앞으로 튀어나오지. 자,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우변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게 양변에 로그 씌울 때 뭐 조심만 있어야 되냐면 부등식은 밑이
부등호가 바뀌는 경우가 분명히 생겼어. 언제였어? 미치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감수함수니까 부등호가 뒤집어졌다. 근데 얘는 상용로그잖아. 밑이 10이죠.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라서 양변에 로그 씌웠을 때 부등호가 안 바뀌었어. 기억해야 돼. 지수 부등식, 로그 부등식 다 이 개념이었잖아. 자, 그럼 생각. 이건 어떻게 돼요? 10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아니냐? 공이 몇 개지? 아, 4개냐? 그럼 4개네. 4개. 3개인 줄 알았지. 자, 그럼 이거 풀어. 로그 3 나와 있잖아. 내가 찾는 건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 찾는 거야. 얘는 n-2가 이걸 넘겨야 되는데, 자, 이렇게 되겠죠? 로그 3분의 4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어요? 자, 로그 3이 0.4771이니까 데이트를 계산해야 돼. 나는 친절하니까 써줄 거야. 내가 8점 얼마가 나와. 그러면 n 찾는 거잖아. 그럼 1을 넘기니까 10점 얼마를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범위에 들어가는 최초의 자연수는 11이지. 그래서 11번째 항입니다. 라고 계산하는 거야. 지수로고 하고 이거 나오니 당연히 문제 많이 나오겠지. 니네 나중에 시험 볼 때. 알겠습니까? 이런 거 선생님들이 좋아한다고. 자, 봅시다. 자, 이제 등비 중앙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 등차 중앙이라는 게 하나가 있었죠. 자, 등비 수열도 등차 중앙과 같은 개념이 하나가 있어요. 자, 두 가지 있어서 한번 얘기해보자. A, B, C라는 숫자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래. 등차 때랑 적용하는 게 똑같아. 어떻게 되냐면, 봐봐. 야, 등비 수열이면 이웃한 두 항의 B가 공비로 똑같다 했잖아. 그러면 공비로서 B를 이전항인 A로 나눈 게 공비가 될 것이고, C를 이전항인 B로 나눈 게 공비로서 똑같겠지. 그럼 니네가 쳐다보고 싶은 식은 이거야. 이거. 자, 그럼 저거를 정리하면 B제곱은 A 곱하기 C 되는 거 이해됐니? B제곱은 A 곱하기 C 되는 거 이해됐니? 이게 등비중앙 등식이야. 알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사실 만약에 얘가 양수 조건이 있다면, 자, 이거 쓰지 마. 루트 AC 되는 거 이해됐죠? 그러면 B가 뭐냐면 AC 입장에서 등비수열일 때의 등비중앙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알겠어요? 자, 근데 외우는 건 이거 외우는 거예요. 자, 이해됐니?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보자. 만약에 문제에서 이 순서대로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웃한 세항이라고만 나와 있다 쳐봐요. 자, 얘가 등비수열이야. 자, 하고 잠깐 어려운 얘기 한번 해볼게. 자, 그럼 똑같아. 위에 거에다 대입하는 거야. A, B, C예요. 그럼 이거를 제곱한 게 A에 n 플러스 1이지. 자, 요거를 제곱한 게 첫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 곱한 거랑 같아요라는 모양이 만들어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수열의 일반적 정리에 나오는 등비 수열을 나타내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알겠죠? 등비 중앙에서 만들어지는 공식이라고 만들어지는데, 자, 생각해보자.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겠다고 하거는 잘 봐. 잘 들어. 이거 양변에다가 로그 씌워. 양변에다가 로그 씌워. 어떻게 돼? 2 로그 A의 n 플러스 1 되지. 맞니? 얘는 진수의 곱셈이니까 로그의 덧셈으로 바꿀 수 있네. 맞냐? 자, 이해만 하면 된다. A n 플러스 로그 A의 n 플러스입니다. 자, 눈을 크게 뜨고 잘 봐라. 이거 언제 봤어? 로그 때 봤는데요? 가 아니라. 눈을 크게 뜨고. 시간이가. 잘 봐. 2 곱하기 동그라미가 세모 더하기 네모야. 이거 언제 봤어? 등차 수열 그래. 아니 등차 중앙 그래. 등차 수열이 공부했잖아. 아니요. A, B, C가 등차 수열이면 2 곱하기 B가 이웃한 두 항의 합과 같다. 이거 맞잖아. 맞아? 네. 등차 수열이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냐? 원래 자 주황색으로 쓴 게 등비 수열의 등차 중앙 미안이야.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관계식이라고 했잖아.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근데 양변에 로그를 씌운 숫자, 동그라미, 세모, 네모는 뭐가 됐어? 등차 수열이 된 거죠. 뭐라고요?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등차라고.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등차라고. 로그를 포함한 숫자가.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야, 얘는 무슨 뜻이죠? y는 로그 x라는 로그 함수에다가 an이라는 정의어 베이터 얘들아. 야, 색깔 보여줄까? 헷갈리면 주황색 어디 가냐? 야, 위에 쓴 주황색 내가 등비라고 하셨잖아. 주황색은 등비야. 주황색을 대입한 결과값인 노란색 동그라미는 등차시죠. 이거 아까 언제 했어? 지수로그 그래프에서 내가 한번 얘기해줬잖아. 로그 함수. 그래서 아까 정의역의 원소가 등비고 대입한 결과는 뭐가 된다 했지? 등차가 된다 했잖아. 정의역의 원소 주황색 등비지. 주황색 등비라고 써놨잖아. 대입한 결과값 함수값이잖아. 그게 동그라미 세모 네모잖아. 대입한 거. 정의역에다가 로그에다가 정의역 대입되잖아. 동그라미 세모 네모가 뭐가 되냐면 각각의 치역이 된단 말이야.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정의역이 공비고 등비고 치역이 뭐가 된다고?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랬잖아. 이해됐어요? 지금 내가 하는 게 뭐 하는지 알겠어? 로그일 때 정의역하고 공역의 관계를 등비 등차가 된다는 것을 새로운 관점에서 증명을 한 거야. 얘도 돼요. 얘도 양변의 로그 취하는 저것처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해할 수 있겠어? 그냥 결과만 외우면 안 돼. 이런 변형이 나온다고. 왜? 지수 로그 함수 다음에 이제 수열이 있는 거잖아. 수학적 과정이니까 이렇게 논리 과정 적용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어려운 문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건 니네 수능 문제야. 이게 나오진 않겠죠, 당연히. 근데 논리 과정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수능 문제 푸는 게 뭐 쉽니? 되게 어렵지.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보자. 마지막. 예제까지는 못 풀 것 같고 그냥 개념 얘기만 하자. 언제쯤 되면 여유 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까? 수업할 때 이렇게 빠듯하게 수업하는지 모르겠네. 자, 봐라. 자, 세 번째인가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게 뭐야? 등차 배웠지, 등비 배웠지, 그리고 교육과정에서 빠졌지만 조화수열 공부했죠. 기억나요? 조화수열 뭐였죠? 역수가 등차인 거였지? 그러면 배운 게 엄밀히 따지면 3개야. 근데 그 3개를 좀 정리만 좀 하려고 하는데 잘 들어라. 자, 여러분, 산술기와 조합평균 공식은 아십니까? 2분의 a 플러스 b는 루트 ab보다 크는 거 같고 그게 뭐였어? a 플러스 b분의 2a. 기억나요?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이었어. 근데 조합 중앙 얘기했을 때 이거 만들었던 거 기억나냐? 필기 한번 해줬거든? 조합평균이 조합 수열하고 같은 의미야. 물론 양수일 때 나머지 2개를 좀 얘기하려고. 이거 언급 안 할 거. 자, 보아라.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 왜? 산술기하 평균은 양수일 때만 100% 되거든. 자,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 순서대로. 자, 첫 번째 등비 수열이. 그러면 이거 쓸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b 제곱이 a 곱하기 c가 되니까, 자, 양변에 루트를 씌우면 뭐가 만들어지냐 하면 b는 원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양수니까 그냥 양수만 쓴 거야. 자, 이해됐어요? 잘 봐. b는 루트 a시래. b가 누구예요? 등비 중앙이죠. b가 등비 중앙이죠. 근데 그게 뭐랑 같대? 루트 ac랑 같대. 루트 ac 어디 있어? 루트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 여기 있지. 그래서 등비 수열에 있는 등비 중앙은 누구랑 연관이 있냐면 기하평균과 연관이 있어요. 이거 좀 알고 있어야 돼. 물론 조건이 양수일 때 적용할 수 있는. 알아놔야 된다. 너무 당연한 거다. 자, 두 번째 등차 수열 대결. 녀석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래요. 그럼 등차 중앙 공식이 뭐였어? 2 곱하기 b가 a 더하기 c잖아. 맞냐? 그래서 b가 등차 중앙인 거 맞아요? 2분의 a 플러스 c 되는 거 있겠니? 가박수 하지 말고 잘 봐. 시간 안 됐어요. 그러면 산술평균하고 모양이 똑같죠? 그러니까 등차 수열에서의 등차 중앙은 산술평균과 연관이 있어. 자, 이해할 수 있겠지? 모양이 똑같거든. 자, 시험 문제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자 조화 수열도 얘기하고 물론 얘네는 빠졌어.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 조화 수열은 역수 취한계 등차라면 이게 등차인 거잖아. 그래서 두 개 더한 거가 곱하기 이거 한 거랑 같아서 B는 하고 정리한 게 이 식이었다고요. 조화 중앙 때문에 했다고요. 자 그래서 B는 자 이거 A 플러스 C분의 2배의 AC라고 정리가 된다고 했던 거니까 뭐 따로 정리 안 한다. 자 그래서 누구랑 친해? 조화? 아니 조합평균과 친하다. 자 공식해보자. 맞아 떨어져. 자 그래서 니네가 공부한 지금까지 공부한 세 개가 한솔기와 조합평균 절대 부등식하고 연관지어지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나오고 문제 풀이할 때 아이디어로 쓰여야 안 쓰여요? 당연히 쓰입니다. 왜 그런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세한 건 나중에 풀 거니까. 자 알겠죠?